많은 사람이 겪고 싶어 하지 않는 장소가 바로 폐가입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어떤 이유로 버려졌는지를 궁금해하며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러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무렵 나와 내 친구들은 어느 날 심심풀이로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지어진 지 오래되어 온종 이름치만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따금씩 자살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었던 한 가족이 집단으로 사라진 후 그 집은 그냥 버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햇살이 강렬한 오후에 출발했습니다. 땀이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숲속 길을 한참 동안 걸어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녹슨 대문과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정원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괴담을 이야기하며 겁을 주려 했지만 우리는 이미 찾아온 호기심 때문에 어떤 느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돋아나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집 안을 둘러보며 혹시 몰래 숨겨진 물건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여기저기 널브러진 가족 사진은 이 집에도 한때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우연히 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예상대로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플래시를 켠 채 우리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커다란 공간에 도착했고 벽 한쪽에 그려진 기이한 그림과 문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 중 가장 겁이 많던 친구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잡아당겼어.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공간을 플래시로 비추며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자신이 느낀 손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순간 불현듯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하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 보았으나 거센 바람에 문이 잠겨버린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서서히 우리를 휩쓸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하실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이 집의 가족 중막내 딸이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어느 날 모두 사라지고 자신만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점점 호흡이 가빠지는 가운데 우리는 추가적인 출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무너진 벽 뒤로 연결된 작은 통로를 발견했고 그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동시에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을 안고 조심스럽게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통로의 끝자락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었고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밖에서 쏟아지는 햇빛은 우리를 한심시켰고 우리는 모두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집 이야기를 하며 간간히 그때의 경각심을 느낍니다. 과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남은 기운이 아직도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를 두고두고 오싹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빈집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평화롭게 그지없던 이곳에는 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흉가라 부르며 밤이 되면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있었죠. 몇 년 전 그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지금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락해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애써 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된 탐험 동아리는 이 흉가를 탐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아리의 리더인 지환은이 참해 우리가 마을의 비밀을 밝히자
라며 친구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탐험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토요일 저녁에 맞춰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웅장하지만 외로운 분위기가 이들을 반겼습니다. 집 앞에 서자마자 바람에 흔들리는 문소리가 들렸지만 지화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람 탓이겠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쌓인 집안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그 시절의 기억을 대변하듯 걸려 있었고 마루 곳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 오랫동안 지내온 시간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아이의 방으로 보였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른 미키마우스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을 사로잡은 사건은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 동아리에 유림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방을 지나려던 순간 갑자기 지화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는 무심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을 치는 게 아니냐며 웃었으나 지환의 뇌리에는 불길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을 떨쳐내고자 기운을 내어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지막 방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은 과거 이 집의 주인이었을 부모님의 방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가족이 사라진 지도 오래고 방은 세월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이 빛나는 가운데 유림이 문득 여기 좀 이상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자 벽 한쪽에 어울리지 않게 새것인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겉에는 미안하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은 차가운 한기에 휩싸였습니다. 벗어나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쾅 하고 누군가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장난질이야? 지환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창문은 이미 닫힌 상태였고 그들이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 봉투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봉투 속에서 말하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의지하며 발걸음을 뒀습니다. 지환은 최후의 용기를 짜내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메모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의 모습과 함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죠. 그리고 봉투 속 메모는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주범이 집주인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린 모두 끝났어. 하지만 널 따라갈 수밖에 없어. 미안해. 라며 죄책감에 사로잡힌 글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일을 끝으로 그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질식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어떻게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여전히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집을 빠져나와 어딘가로 내달렸던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이랍니다. 그날의 경험은 오랫동안 그들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한동안 그 누구도 빈집 근처에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는군요. 이야기는 그렇게 끊임없이 전해 내려왔고 여전히 사람들의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스릴을 즐기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어둠 속의 관찰다라는 제목을 가진 공포썰입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늦은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을씨년스럽게 불어왔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주부 미영 씨는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싸이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할머니 댁에 맡긴 터라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을 하며 오랜만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영 씨는 TV를 보다 졸음이 밀려와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려는 순간 창밖에서 바람에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의뢰 그렇듯이 창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집안은 또다시 조용해졌고 미영 씨는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대 옆에 놓여진 탁상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의 정적만이 그녀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저 악몽이려니 하고 다시 불을 끄고 잠에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이 들려는 찰나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녀의 문 앞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에 식은땀이 났지만 미영 씨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밤새도록 불안감에 뒤척이다 결국 잠은 달아났습니다. 아침이 찾아오자 미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난밤의 경험을 단순한 두려움의 장난으로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설 때 현관문 앞에 작고 낯선 발자국이 흙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남겼을 법한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발자국을 지우며 마치 그 흔적을 지우면 지난밤의 불안함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밤막 하드되면 그녀는 다시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시선과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집을 누군가 드나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미영 씨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알 수 없는 채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